안녕하세요. 은퇴 후의 새로운 시작으로 전기기사 자격증, 여기에 좀 주목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기대와 현실, 또 그 너머의 기회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많은 분들이 자격증 하나로 안정된 노후가 딱 펼쳐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죠. 하지만 자격증 취득은 진짜 출발선일 뿐이고요. 현실의 트랙은 예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현실적인 지점들 그리고 또 기회를 어떻게 찾을지 그런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현실적인 지점, 바로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격증만 따면 바로 괜찮은 일자리가 기다릴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특히 경력 없는 신입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요. 당장 야간 교대 근무 같은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또 월 한 220만 원에서 280만 원? 이 정도 수준의 생각보다 낮은 초공. 이것도 좀 각오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전기 업무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건물 전체 시설 관리를 맡게 되면서 전등 갈기나 심지어 변기 뚫는 일까지 이런저런 민원성 잡무에 시달리면서 약간 잡부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잡부 취급이요. 좀 속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점을 좀 바꾸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힘들다 이게 아니라 현장 실무를 진짜 몸으로 배우는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모든 건물의 기초 혈관을 익히는 단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자격증하고 경력의 관계인데요. 법적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전기기사 자격증이 필수잖아요. 네, 필수죠. 근데 정작 현장에서는 경력자를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은 그냥 고급 치수다 이런 자주 섞인 말도 있고 또 전기기사 하나면 된다는 기대가 막 공존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떤 커리어를 내가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체감 가치가 확 다른 거죠. 설계나 감리 같은 좀 더 고도의 전문 영역은 훨씬 따기 어려운 기술사 자격이 유리하겠지만요. 근데 대부분의 현장 실무, 그러니까 시설 관리나 공장 설비 유지 보수 이런 쪽은 전기기사 자격증이랑 탄탄한 실무 경력의 조합,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루트는요. 전기기사 취득 후에 어떻게든 경력을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자격증 딴 후에 구체적인 로드맵 진짜 중요하겠네요. 첫 단추는 무조건 실무 경력 쌓기. 설령 초봉이 좀 낮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이직이나 연봉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반을 다진 다음 단계로는 자격증 멀티플레이어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기기사에 더해서 소방설비기사, 공전행동기계 기사, 아니면 산업안전기사 같은 걸 추가로 따면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여러 개를 더 따는 거군요. 네. 여기에 만약 주택관리사까지 갖춘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관리직으로 가는 길도 열리고요. 와, 그렇군요. 그럼 경력 연차별로 목표를 좀 구체화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겠어요. 예를 들면 첫 1년은 그냥 실무 적응하고 배우는 데 집중하고 네, 그렇죠. 배우는 시간이죠. 1년에서 3년 차에는 월 한 300에서 400만 원 수준, 이걸 목표로 이직을 좀 고려해보고 네. 현실적인 목표죠. 그러다가 3년 이상 되면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는 장기 플랜 이런 식으로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여신 분도 계세요. 제가 본 자료 중에 30년간 금융권에 계시다가 55세에 퇴직하신 이정균 씨 사례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전기기사 자격증은 땄는데 경력이 없어서 처음엔 좀 좌절하셨대요. 경력이 없어서. 네. 그러다가 야간시설 관리직부터 시작하셔서 1년 반 만에 전기팀장으로 이직하시고 연봉 4천만 원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와, 1년 반 만에요. 대단하네요. 또 다른 사례로는 처음엔 좀 낮은 직급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경력을 쌓아서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관리소장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습니다. 역시 핵심은 그 초기의 어려움을 좀 감내하면서 실무 경력을 꾸준히 쌓는 데 있었네요. 네.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기술직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만드신 거죠. 미래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미래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AI 열풍 불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또 노후 전력 설비 교체나 송배전 시설 투자 역시 꾸준히 필요해서요. 전기 기술 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분야 투자도 계속되니까요. 단순히 시설 유지를 넘어서서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역할로 확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관련 분야인 전기 산업기사의 2023년 취업률이 73.9%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73.9%요? 꽤 높네요. 그렇죠. 합격률 자체는 뭐 20%에서 50%대로 만만치 않긴 한데 이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자격증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퇴직 후에 느끼는 그런 막막함이나 재취업의 어려움, 이거 결코 당신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맞아요. 잠시 좀 숨을 고르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조건이 조금 아쉽더라도 일단 부딪혀보는 용기, 이게 중요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또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당신이 습득한 그 기술은요. 나이가 들어도 기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언덕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 안의 빛은 아직 충분히 밝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으로 미래의 스위치를 켤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넘어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시대에 당신은 어떤 특별한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